동아중학교 1학기 24년도 겁니다. 24년도 1학기 기말 문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단원만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나는 1초 간격으로 직선상을 운동하는 두 수리의 운동입니다. 연속 사진이고요. 요 사이의 간격이 1초 라고 했죠.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간격은 속력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속력이 가가 나보다 더 빠르다.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가가 속력이 더 빠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간격은 전부 동일하죠. 여기도 그렇고요. 얘네끼리 다 동일하고 여기 가는 각끼리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등속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가는 나보다 속력이 빠르죠. 가와 나의 승부리에 작용한 힘은 0이다.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등속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는 힘이 0이다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속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는 힘이 0이다. 힘이 없다. 자, 리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나가 가보다 길다. 틀렸습니다. 아니, 속력이 더 빨라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더 많이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가가 더 길겠죠. 기억 디귿이라서 3번. 다음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 가나다라 마 5개입니다. 자, 1분에 2400m를 달린다. 그러면 1분이 60초니까 60세크분의 2400m를 가는 거죠. 공 하나 떠주고 6, 4, 24, 40m per sec 되겠습니다. 1초에 15m, 1초 15m니까 15m per sec. 100m를 10초, 그러면 1초에 10m, 10m per sec. 시속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겁니다. 3600 sec 분의 108km니까 108 000m, 공 2개 따고요. 36분의 1080이니까 이거 30 하면 되겠습니다. 30m per sec입니다. 자, 2시간 동안 144km이기 때문에 7200 sec 분의 144 미터, 공 2개 없어지고 72분의 1440이죠. 그러면은 20m per sec 되면 될까요? 자, 속력이 제일 빠른 것은 40, 15, 30, 20이기 때문에 기억이라서 1번입니다. 3번 볼게요. 그래프는 직선상을 운동하는 두 물체 A, B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속력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 변동이 없으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누가 큰가요? A가 B보다 기울기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력은 A가 B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A의 속력이 얼마인지 정확히 구해볼 수 있어요. 2초 동안에 20m 이동했기 때문에 2분의 20이니까 10m per sec의 속력이고요. 2분의 5, 2.5 m per sec가 될까요? 속력은 4배 차이 나네요. A가 B보다 4배 빠르겠습니다. 자, A 속력은 B의 4배이다. 맞고요. A는 1시간 동안에 36km를 이동할 수가 있다. 1시간 동안? 그러면 30A, 10m per sec의 속력으로 1시간이니까 3600 sec가 되겠죠? 그러면은 36000 미터가 되는 거니까요. 공 3개 따버리면 360km. 맞죠? 맞고요. A와 B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하고 있죠? 맞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은, 틀렸어요. 힘 얘기 나왔죠? 등속 운동은 힘이 없다고 했어. 힘이 0입니다. 4번 틀렸어요. 출발 4초 후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30m입니다. 4초 후를 볼까요? 여기 3초, 여기 4초입니다. 10m per sec의 속력으로 4초를 이동했기 때문에 A는 40m 이동했을 거고요. B는 2.5m per sec의 속력으로 4초를 이동했기 때문에 10m 이동했겠네요. 그럼 얘는 10m, 얘는 40m니까 30m 거리 차이 맞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1초에 6번을 촬영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간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촬영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초라는 겁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10cm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환산해서 m/s 단위로 지문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0.1m로 단위 환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1초 동안 0.1m 이동했다. 그럼 1s 분의 0.1m니까 0.1m/s의 속력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모노레일, 스키리프트,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다 등속이고요. 스카이다이빙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죠. 틀린 거는 5번. 그림은 진공 상태에서 동그라미 칠게요.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들은 공기 저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5번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 요거 찾으면 되겠죠. 4번하고 5번하고 요 두 개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 6개 간격으로 잘라서 순서대로 붙였어요.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간격입니다. 자, 이 간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어디니? 여기가 더 넓잖아. 그쵸?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 간격을 뭐라고 해야 되니? 이 간격을 속력이라고 봐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틀렸습니다. 이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속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 자유낙하 운동 있죠? 중력이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끌어당겼을 때 속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의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2번은 틀렸고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테이프가 커지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3번 맞겠습니다. 물체가 찍히는 시간 간격이 점점 빨라진다. 시간 간격은 똑같아요. 자,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동일하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예로 에스컬레이터 틀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8번. 그림은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냈어요. 4초가 지났더니 10m/s가 됐다. 자, 그러면 2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2초였을 때는 5m/s였었겠죠. 자, 2초일 때 5m/s.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40m. 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라서 40m가 아니라 20m 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거는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혹은 구간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자유낙하 운동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이라서 답은 3번 할게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의 단위로는 뉴턴이 아니라 줄이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경우는 과학에서의 일에 해당하지 않고요. 과학에서 일에 해당하려면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W는 F 곱하기 S라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할 때, 같은 방향일 때, 혹은 들어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F를 줬을 때 이동 방향이 위로 간다. 뭐 대각선도 상관없을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과학에서 일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 경우에 가방은 일을 하지 않았다. 틀렸어요. 계단을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각선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대각선으로 운동하는 것은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만 계산하면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4번. 1뉴턴은 1줄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m 이동했을 때 바뀌었네요.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입니다. 틀려서 답은 4번만 맞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짜리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6m 끌어당겼어. 그럼 일을 했겠네요. 작용한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 관계를 나타냈어요. 6m를 끌어당기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자, 2m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5N의 힘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10주를 일했겠죠? 다음에 2m에서 6m까지 이동, 4m죠. 이 4m 뒤에 이동한 요 거리에는 1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40줄이죠. 합치면 50줄 되면 되겠습니다. 뭐가 어렵니? 쉽잖아요. 10번에 4번이고요. 자,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0cm는 0.5m로 환산해 놓고 시작할게요. 들어 올렸더니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9.8N을 가리켰다. 이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9.8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무게가 9.8N이라는 거고요. 질량은 1kg일 겁니다. 무게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9.8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W는 F 곱하기 S에서 F가 9.8N 줬고 이동한 거리는 0.5m이기 때문에 4.9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2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550g이죠. 그럼 0.55kg이라고 할까요? 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어. 마찰이 없는, 이게 중요하네.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잖아요. 자, 이것은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F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를 밀 거란 말이야. 내가 밀 거야. 자, 밀 때 내가 작용하는 힘, 이 F는 이 바닥과 이 물체가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면 이 물체가 밀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마찰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F가 마찰력이 없어. 그럼 F가 0이야. W는 FS에서 F가 0이면 이 일이 당연히 F가 0이니까 W도 0이겠죠. 그래서 0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0.55 곱하기 10 해가지고 5.5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5.5가 없다. 야, 어차피 답은 1번이었겠네요. 그쵸? 잘 계산해야 됩니다. 550 곱하기 10 해가지고 5,500 만들어냈으면 그건 바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1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짜리 줄을 말뚝에서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20cm 박혔습니다. 만약 질량이 10kg인 줄을 5에서 10kg, 질량이 2배가 됐네요. 떨어뜨려서 말뚝을 80cm를 박으려고 한다. 말뚝에서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하나. 일단 20cm에서 80cm가 된다는 것은 때려 박히는 깊이가 4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일단 먼저 질량을 2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높이도 2배 만들어주면, 높이도 2배로 만들어주면 2배, 2배 해서 4배가 될 거니까 처음에 얼마 높이에 있었지? 2m 높이에 있었잖아요. 그럼 2배 더 높아지면 되는 거니까 4m 높이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질량 관계 없어요. 관계 있네요. 질량 관계 있습니다.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됐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줄을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을 밀 거예요. 이때 기억 먼저 찾아놔야 되겠죠. 10kg입니다. 10cm 낙하 높이 50cm,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5cm. 자, 질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높이를 2배로 만들었더니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되겠죠.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자, 낙하 높이는 똑같아. 얘 50이고 얘도 50이야. 그런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됐을까? 2배로 늘어났어야죠. 얘는 20kg일 겁니다. 질량이 2배가 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가 되고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리도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기억은 40이 아니라 20. 실험 1번의 위치 에너지는 49줄. 계산해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10kg 곱하기 높이는 50cm니까 0.5m. 계산해주면은 49줄 나오네요. 맞습니다. 실험 2번과 3번에서 낙하 전에 추의 위치 에너지는 같았다. 2번과 3번, 이거 20kg이죠? 20kg이고 높이는 2분의 1.
10kg이고 높이는 2배. 똑같네요. 밀려나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는 같았을 겁니다. 추의 질량이 10kg, 10kg 똑같고 낙하 높이가 200cm라는 거죠. 처음에 50cm에서 4배가 높아졌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도 4배가 커질 거고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4배로 커질 겁니다. 그럼 바퀴는 깊이는 4배인 20cm 바퀴면 되겠죠. 20cm 맞네요. 니은, 디귿, 리얼.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자, 15번이요. 질량이 4kg인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3배가 되기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해줘야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인가? 그럼 둘 다 계산해 버리면 되죠. 3m/s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버릴게요. 2분의 1 EK죠? 운동 에너지 곱하기 질량이 4kg 곱하기 3m/s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이거 날리면 2 되죠? 3, 3은 9니까 18줄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똑같죠? 4kg인 거는 똑같고 속력이 3배가 된다는 것은 9m/s가 된다는 거고 9m/s에 제곱하면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은 얼마지? 2 나올 거고요. 9, 9, 81, 162줄이겠네요. 그쵸? 18줄에서 162줄이 될 때까지 얼만큼 2를 더해주면 되겠냐 이거야. 그쵸? 얼만큼 더해주면 되죠? 144줄만큼 2를 더해주면 18 더하기 144 하면 162줄.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18줄에서. 먼저 구했고요. 뒤에 거 구해서 차이가 나는 만큼만 일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44줄만큼 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화종 문제 3단원은 15번까지가 끝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